서울의 밤은 차갑고 네온사인은 눈이 시릴 만큼 번쩍였다. 최민혁은 종로의 좁은 골목을 걷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다. 바 비너스라는 간판 아래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작은 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민혁은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테이블과 희미한 재즈 선율이 그를 맞았다. 그는 바에 앉아 위스키를 주문했다. 손에 든 잔은 차가웠지만 그의 가슴은 뜨거운 무언가로 뒤덮여 있었다. 오늘은 그의 27번째 생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홀로였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이. 생일 축하드립니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민혁의 생각을 깨웠다. 바텐더 강지훈이었다. 29세의 그는 단정한 셔츠에 느슨한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눈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를 품고 있는 듯했다. 민혁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아셨어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바에 혼자 오는 사람은 대개 이유가 있죠. 오늘 같은 날. 그 이유가 생일 아닐까 싶었어요. 민혁은 그의 말에 끌렸다. 지훈의 목소리는 위로 같았고 그의 시선은 민혁의 외로움을 꿰뚫는 듯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지만 늘 무언가 부족했다. 가족은 그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지호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저도 가족과 멀어졌어요. 제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 때문에. 민혁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지훈의 말은 그의 숨겨진 비밀을 건드렸다. 민혁은 늘 자신의 성 정체성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는 남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밤이 깊어지며 반은 점점 더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웃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지호는 민혁에게 자신의 꿈을 말했다. 언젠가 제 발을 열고 싶어요. 누구나 환영받는 곳. 숨김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곳. 민혁은 그 말에 끌렸다. 그는 그런 곳이 존재할 수 있다는 상상에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밤이 끝나기 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의 문이 벌컥 열리며 지훈의 옛 연인 박준서가 들어왔다. 30세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거친 태도로 지훈을 몰아붙였다. 여기서 이렇게 잘 지내는구나. 나 없이도. 그의 목소리는 독이 묻어 있었다. 민혁은 당황했지만 지호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준서.
이제 그만해. 우리 끝났어. 준서의 시선이 민혁에게 꽂혔다. 너. 이 녀석이랑 뭐야?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그의 생일밤은 예상치 못한 드라마로 뒤덮였다. 준서는 지훈에게 다가가며 소리쳤다. 너 같은 사람은 누구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 그 말은 민혁의 가슴에도 날카롭게 박혔다. 지훈은 단호하게 준서를 막았다. 그만 나가. 여기 내 공간이야. 준서는 이를 악물고 밖으로 나갔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다. 지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미안해요. 민혁 씨. 이런 꼴을 보여줘서. 민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숨기고 있는 게 많아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묘한 공감이 있었다. 민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은 아직 길었다. 민혁은 지훈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하지만 준서의 등장으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지훈의 과거는 복잡했고 그와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민혁은 그날 밤 발을 나오며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지훈의 눈빛과 준서의 날카로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의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다음 날. 민혁은 회사에서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지훈으로 가득했다. 지훈의 미소.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한 과거.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꺼내 바 비너스의 번호를 검색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훈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렸다. 민혁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저 민혁이에요. 어제. 다시 뵙고 싶어서요. 침묵이 잠시 흘렀다.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다. 민혁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와요. 제가 특별한 칵테일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저녁. 민혁은 다시 바 비너스로 향했다. 이번엔 조금 더 용기를 내어 지훈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바에 들어서자. 지훈은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왔어요. 지훈의 미소는 민혁의 긴장을 풀어주었다. 두 사람은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더 열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혔다가 집에서 쫓겨났다고 했다. 그땐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바에서 일하면서 저를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죠. 민혁은 지훈의 이야기에 공감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이야기를 숨기고 있었다. 민혁 씨는요? 뭘 숨기고 있나요? 지훈의 질문에 민혁은 말을 잃었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저도 남자를 좋아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 말은 민혁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비밀을 벗겨내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줘서 고마워요. 민혁 씨. 그거 정말 용기 있는 일이에요. 그 순간 바의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준서가 아니었다. 민혁의 동료 김수연이었다. 28세의 그는 민혁의 회사 동료로 늘 밝고 유쾌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민혁과 지훈을 보자 미묘하게 변했다. 민혁아, 여긴 웬일이야? 수연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혁은 당황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철저히 숨겼다. 수연이 이곳에서 그를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지훈은 상황을 눈치채고 부드럽게 말했다. 수연 씨. 민혁 씨 친구시죠? 같이 칵테일 한 잔 어때요? 수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혁. 너 이런데 자주 와. 좀 의외네. 민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을 얼버무렸다. 지훈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농담을 던졌지만 수연의 시선은 민혁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민혁은 수연과 함께 발을 나왔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하지만 민혁은 알았다. 수연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것을. 그리고 그건 민혁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겼다. 며칠이 지났다. 민혁은 매일 밤 지훈을 생각했다. 그는 바 비너스로 다시 가고 싶었지만 수연의 시선이 자꾸만 떠올랐다. 회사에서 수연은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민혁은 그의 태도에서 미묘한 변화를 느꼈다. 수연은 자주 민혁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던졌고 그의 사생활을 캐묻는 듯했다. 결국 민혁은 용기를 내 다시 바로 향했다. 이번엔 지훈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바에 들어서자 지훈은 여전히 그를 따뜻하게 맞았다. 민혁 씨. 요즘 좀 바빠 보이네요. 지훈의 농담에 민혁은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다시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은 자신의 두려움을 털어놓았다. 회사에서 누가 제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그의 손을 살짝 잡았다. 민혁 씨. 자신을 숨기는 건 정말 힘들죠. 하지만 언젠간 진짜 자신을 마주해야 해요. 그 순간
민혁은 지훈에게 끌렸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고 그의 말은 민혁의 마음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지호는 민혁에게 자신의 꿈을 다시 말했다. 진짜로 제 발을 열고 싶어요. 민혁 씨 같은 사람들.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 민혁은 그 꿈에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도 그런 세상에 속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는 또다시 방해받았다. 이번엔 준서였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바에 들어와 지훈에게 소리쳤다. 너 아직도 날 잊지 못했지? 이 녀석이랑 뭐 하는 거야? 민혁은 당황했지만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준서 씨. 지훈 씨 괴롭히지 마세요. 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는 민혁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너. 지훈이 뭘 겪었는지 알아. 이 녀석. 사람 망가뜨리는데 선수야. 지훈은 준서를 막으며 말했다. 그만해. 준서. 제발. 준서는 결국 물러났지만 그의 말은 민혁의 마음에 의심을 심었다. 지훈의 과거는 무엇일까? 민혁은 지훈을 믿고 싶었지만 준서의 말이 자꾸만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민혁은 지훈과 함께 발을 나왔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훈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밝혔다. 그는 준서와의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준서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저를 통제하려 했어요. 그래서 끝냈죠. 민혁은 지훈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훈 씨. 저는 당신을 믿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열었다. 민혁과 지훈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그들은 매일 밤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민혁은 지훈의 꿈을 응원했고 지훈은 민혁에게 용기를 북돋웠다. 민혁은 점차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성정체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회사에서 수연의 태도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민혁에게 자꾸만 이상한 농담을 던졌다. 민혁. 너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 무슨 일 있지? 민혁은 그의 말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다. 그러던 중 민혁은 회사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다. 그의 팀이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수연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 민혁은 혼란스러웠다. 수연은 정말로 그를 의심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히 친절한 걸까? 한편 지호는 자신의 발을 열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민혁에게 함께 계획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민혁 씨, 저랑 같이 이 꿈을 이뤄볼래요? 민혁은 그 제안에 가슴이 뛰었다. 그는 지훈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준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는 지훈의 발을 망치려는 듯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강지훈. 그 여성 믿지 마. 사람 이용하고 버리는 놈이야.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바 비너스의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다. 지호는 좌절했지만 민혁은 그를 위로했다. 지훈 씨, 저희 같이 이겨낼 수 있어요. 민혁은 자신의 저축을 털어 지훈의 발을 살리기 위한 이벤트를 제안했다. 그는 회사 동료들을 초대해 발을 홍보하기로 했다. 이벤트 날. 반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민혁의 동료들도 많이 왔고 수연도 그 자리에 있었다. 민혁은 긴장했지만 지호는 침착하게 손님들을 맞았다. 이벤트는 성공적이었고 반은 다시 활기를 찾았다.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이 민혁에게 다가왔다. 민혁, 너 이 바 자주 오는 거 다들 아는 것 같아.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위협이 느껴졌다. 민혁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긴장했다. 민혁은 수연의 말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훈과의 시간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다음 날 민혁은 지훈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지훈 씨, 저 회사에서 솔직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무서워요. 지훈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혁 씨,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진짜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자유를 느끼실 거예요. 민혁은 결심했다. 그는 회사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기로 했다. 그는 팀 회의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게이예요. 회의실은 순간 조용해졌다. 수연의 눈빛은 복잡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놀랍게도 민혁의 동료들은 대부분 그를 지지했다. 팀장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미묘한 태도를 보였다. 민혁은 그를 믿을 수 있을지 고민했다. 한편 지호는 자신의 발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혁과 함께 오픈마인드라는 이벤트를 열었다. 누구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였다. 이벤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바 비너스는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준서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을 따라다녔다. 그는 지훈의 발을 망치기 위해 소문을 계속 퍼뜨렸다. 민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준서를 찾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지훈 씨를 괴롭히는 건 그만둬요. 당신이 상처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망가뜨릴 순 없어요. 준서는 처음으로 말을 잃었다. 그는 결국 물러났고 민혁은 지훈에게 돌아갔다. 지훈은 그의 용기에 감동했다. 민혁 씨, 당신 덕분에 제가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단단해졌다. 민혁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혁과 지훈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 비너스를 더 큰 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민혁은 자신의 마케팅 지식을 활용해 바를 홍보했고, 지훈은 새로운 칵테일 메뉴를 개발했다. 그들의 노력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민혁의 회사 생활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수연은 여전히 그를 주시했고, 몇몇 동료들은 민혁의 커밍아웃을 불편해했다. 민혁은 좌절했지만, 지훈은 그를 다독였다. 민혁 씨, 세상은 천천히 변해요. 우리도 천천히 바꿔가면 돼요? 민혁은 지훈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회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동료들과 대화를 나눴다. 놀랍게도 그의 노력은 조금씩 변화를 만들었다. 한편 지훈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기회를 얻었다. 그의 가족이 바 비너스를 찾아왔다. 그들은 지훈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의 성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지훈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훈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지훈은 민혁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며 눈물을 흘렸다. 민혁은 그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훈 씨,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준서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그는 지훈의 발을 법적으로 공격하려 했다. 그는 지훈이 과거에 했던 사소한 실수를 문제 삼아 소송을 걸겠다고 협박했다. 민혁과 지훈은 충격에 빠졌다. 민혁은 지훈을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 변호사를 고용했고, 지훈과 함께 소송에 맞서 싸웠다.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더 의지하게 되었다. 소송은 힘들었지만 민혁과 지훈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들은 친구들과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준서의 협박을 이겨냈다. 결국 법원은 지훈의 손을 들어주었다. 바 비너스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민혁과 지훈은 이 일을 계기로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민혁은 회사에서 더 큰 역할을 맡게 되었고, 지훈은 바 비너스를 서울에서 가장 사랑받는 장소로 만들었다. 어느 날 밤,
민혁과 지호는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지호는 말했다. 민혁 씨. 당신이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민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지훈 씨. 당신이 제게 자유를 가르쳐 줬어요.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서울의 밤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은 여전히 번쩍였지만 그들의 가슴은 따뜻함으로 가득했다. 민혁은 그날 밤 홀로 바에 들어갔던 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밤 민혁은 속옷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던졌고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장애물도 이겨낼 수 있었다. 1년 후 바 비너스는 서울의 명소가 되었다. 민혁과 지호는 함께 새로운 바를 열었다. 그들은 그곳을 프리덤이라고 이름 지었다. 누구나 자신을 숨기지 않고 올 수 있는 곳이었다. 민혁은 자신의 가족과도 화해했다. 그의 부모는 처음엔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훈과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다. 민혁은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사랑했고 지훈을 사랑했다. 지훈은 자신의 꿈을 이뤘다. 그는 민혁과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었다. 그들의 반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이었고 자유였으며 사랑이었다. 어느 날 밤 민혁과 지호는 프리덤의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날 밤 홀로 바에 들어갔던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네온 사인은 여전히 번쩍였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따뜻하게 감쌌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용기를 필요로 하고 그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